이 영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냥저냥 살만한데 심심해서 들어왔다면 바로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에 좌절할 때가 많다.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과 과거의 인생을 묶어둬버린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라고 말했다.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은 일방적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인 것이다. 최선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이다. 진정으로 삶을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11가지 방법을 익혀두자.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프레임은 생각의 틀을 말하는데 의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라고 하고 절차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위 수준의 프레임이라고 한다. 가까운 미래 그리고 현재 일도 항상 상위 수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은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다. 10년 후와 같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후쯤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때론 나보다 못한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할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 혹은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나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또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내일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인재인 것이다.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행복과 성공은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고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자네 회복이나 했어?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접근 프레임의 정신이다. 사람들에게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린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점, 운동을 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점, 헤어진 연인이 미련이 남는다면 분명 그 연인에게 해주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살 것인가?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라. 망설여지는 어떤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그것들이 두려울 땐 이것을 기억하라. 지금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만 그냥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는 것을. 세 번째, 지금 여기 라는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간으로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여긴다. 즐기고 만끽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중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고등학교 실력이 진짜라고 하고 고등학생이 수능을 치르고 나면 대학 가서 좋은데 취직하는 게 진짜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대학은 향후의 직장 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 생활은 노후 대책 마련에 희생된다.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된다. 인생 전 과정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진행돼 버린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계속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 친구들의 일들을 잘 챙기고 적극적으로 축하해주고 그 순간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끼 대충 때우고 일하자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한 끼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자. 축하할 일이나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해주자.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고 즐기는 자가 미래도 즐길 수 있다.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심리연구팀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행복감이 저하되었다.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과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비교는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앗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전력을 다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야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교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과거의 자신 혹은 미래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섯 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다. 180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평소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버릇했던 사람들 90%가 장수하였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대충 아무거나 라는 단어들은 하루라도 당신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최고에서 순식간에 충분한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 그 말은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위대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는 미래의 영웅들을 만들어낸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회나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꿔주려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주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쯤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그러한 이야기가 없다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캐릭터화시켜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좋다.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 가상의 인물을 영웅시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키가 크거나 싸움을 미치게 잘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는 매력적인 몸매를 가질 수 있거나 용감해질 수도 있다. 이상적인 주인공을 다룬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들려줘라. 소설은 현실이 된다. 일곱 번째, 주변의 물건을 바꿔라. 주변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현실 생활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 미국 심리학 연구팀에서는 그 사람 주변의 물건들이나 물건의 배치 스타일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생 가치까지도 알아맞힐 수 있다고 발표했다. 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집안에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거울은 외모를 비추기도 하지만 양심과 도덕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가지고 다니게 되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 교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상식 문제를 더 잘 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덟 번째, 소유보다 경험을 가져라. 소유가 목적인 소비와 경험이 목적인 소비는 혼재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경험을 위한 행위로 프레임해야 한다. 행복은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단순히 흥행하는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기보다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작품을 감상해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단순한 인사치레나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 비타민이었다고 생각하면 한 차원 높은 행복과 성공을 맛보게 된다. 아홉 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지도 모른다. 성공했거나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계였다.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보다는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말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식사하고, 어디서 쇼핑할지라는 장소의 프레임이 한국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와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커다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누군가 있었다. 흔히들 애들이 있어서 뭘 못한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내 앞길을 막는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그들은 걸림돌이 아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한 원동력들이다.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인 것이다. 어디서의 문제를 미련 없이 버려라. 위안과 용기, 힘을 주는 존재,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과 성공한 인생의 지표이자 목적이다. 10번째, 위대한 반복을 연마하라. 습관은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했다.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이라도 중단 없는 노력은 그 분야의 랭킹 1위를 만들어낸다. 노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이룰 수는 없다. 하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의 결심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완전화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근육을 늘려준다. 규칙적인 생각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되게 만들어준다. 마지막 11번째,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부사나 형용사를 남발하게 되면 문장이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문장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줄여가는 과정과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장식물들을 줄여가는 과정은 동일하다. 대표적인 인생의 부사는 소유물과 타인의 시선이다. 적정선을 넘게 되면 득보다는 독이 되는 것들이다. 세상이 나에게 제시해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한다. 이것이 부사를 줄이는 작업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이지 부사가 아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힘솟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